아. 아. 네, 씻겨서 나온. 안녕하세요. 헬닥의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의 주요 질환 중에 하나인 축농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연세 위드 이비인후과 이용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용주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촬영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은 축농증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축농증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축농증은 농이 축적된다 그래서 축농증입니다. 그래서 부비동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악동염, 그리고 여기 전두동, 그리고 안쪽에 사골동이랑 접형동이라고 이렇게 구조들이 있는데 편하게 그냥 얼굴 안쪽에 있는 뼈 사이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에 염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표현한 거는 조금 극적으로 표현해서 농이 축적된다고 표현을 한 거고, 의학용어로는 이제 부비동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농증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축농증은 증상으로 일단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가장 흔한 세 가지 증상입니다. 뭐냐면 코막힘, 안면통. 왜 안면통이냐면 당연히 여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쪽에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 안면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런 콧물. 누런 콧물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호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내시경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제일 흔하고, 그 외에도 뭐 코가 뒤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몸살 기운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축농증이 왜 생기나요? 축농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원인이 다양해지고, 이게 단순히 세균 감염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숙주 요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급성과 만성을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한데, 3달이 넘어가면 보통 만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4주 이내를 보통 급성이라고 하는데, 급성은 제일 쉽게 말해서 코감기 걸리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코 안쪽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여기를 감염시키고 점점 타고 들어와서 우리 상악동이나 사골동 이런 부비동들에도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그게 급성 부비동염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감염된 상태면은 분비물도 많아지고 점막도 붓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상태에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 감염까지 돼버리면 이제 세균성 부비동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급성에 대해서는 뭐 감염이나 이런저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고, 뭐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만성, 3개월이 넘어가면 만성인데,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세균 자체가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뭐냐면 세균들이 아예 거기다가 부비동에다 집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그 세균까지 가질 않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과는 달리 숙주 요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그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주까지는 급성,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만성. 그 사이는요, 그러면은? 그 사이는 이제 4주에서 3개월 사이는 아급성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 만성이 3개월 이상부터 만성 부비동염이라고는 하지만 환자가 처음 저한테 왔는데 이 환자가 3개월이 됐는지 1개월이 됐는지 사실 모든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가 얘기하는 병력이랑 그리고 우리가 CT나 그리고 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게 만성적으로 굳어졌구나 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이 3개월을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축농증 말고 비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비염하고 축농증은 다른 건가요? 질병의 범위로 보면 비염이 이제 부비동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명의 표현인데, 여기에만 염증이 생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비강에도 같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강에서 시작된 염증이 부비동으로 퍼지는 것이지 부비동염에 있는 염증이 비강으로 퍼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부비동염을 비부비동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 축농증은 어떻게 치료하게 되죠? 축농증은 이제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 시도를 하게 되고, 약물 치료라는 거는 약을 먹는다. 네, 예. 먹는 약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세균성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항생제를 치료를 하게 되고,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만 의심되는 부비동염이라면은 경과 관찰만 해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께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가 주치료가 되신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생리식염수 코세척, 이거는 이제 미우새에서 예전에 이상민 씨가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생리식염수 코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 그런 거 같이
시도해보기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약제 플러스 원인을 좀 어떻게 박멸하려는 약제 뭐 이런 거 다 섞어서. 그리고 이제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주 요인에 의한 원인도 강하고 바이오필름을 갖고 있어서 항생제 침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만성 축농증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논란이 있지만 제일 신뢰성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는 생리식염수 코세척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 요 두 가지를 주로 주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에도 전혀 호전이 없다고 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코세척을 해보진 않았는데 오늘 원장님 모신 김에 한번 네. 해보려고요. 제가 아주 격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구독하세요.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인 코세척 용기고 다양하게 용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돼서 코로 이렇게 꼽게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굽어져서 이렇게 꼽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편한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적당한 양압이 걸리는 것이 좋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상품화된 생리식염수인데 이걸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런 코세척기를 사면 분말이 들어있어서 이거랑 비슷하게 농도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임의로 만든 소금물로 농도가 맞지 않는 임의로 만든 용액을 사용하면 오히려 점막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치료 목적의 고장성 식염수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한 농도를 맞춰서 사용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구독하세요. 바로 해보실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코세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쪽 코로 들어간 물이 목으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여기를 쭉 씻고 나오면서 여기를 쭉 씻고 이렇게 반대쪽 코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목으로 안 넘어가야 되는데 아 소리를 내고 있으시면은 입천장 뒤에 야들야들한 부분이 뒷벽이랑 딱 닿으면서 콧구멍에서 목으로 넘어오는 게 막힐 겁니다. 그래서 아 소리를 내시면서 넣고 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소리를 내면서 일로 씻고 들어간 것이 이 반대쪽 코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적당한 압력으로 짜주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보실 거예요. 시원하실 거예요. 고개를 45 이렇게 숙이신 상태에서 제가 앉아서 해볼게요. 숙이신 상태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코를 이쪽으로 45도를 돌리시고 이렇게 아 소리를 내면서 아 하면서 누르시면 돼요. 네. 건강을 구독하세요. 네. 이렇게 안쪽에 코 분비물들이 지금도 좀 나오네요. 네. 코 분비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시고 나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다시 네. 하시면서 네, 씻겨서 나오는 게 보여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요거를 쏘실 때 네. 비강 측벽 쪽 이쪽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눈 이쪽을. 네. 눈물이 이게 나오는 건가? 눈물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네. 이미 다 쓰셨네요. 네. 네. 건강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양압을 걸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한 양압입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에는 뭐 적당한 양압, 압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적당한 양압을 사용하셔야지 간혹 가다가 이 코세척을 해서 콧구멍 뒤쪽에 귀 안쪽 공간을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쪽으로 식염수가 역류되면은 귀 쪽에 자극감을 유발하거나 혹은 중이염도 심하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게 중요하시지 완전히 이쪽 코를 막고 여기다가 생리식염수를 대고 고압력을 걸리게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 이렇게 천천히 흘려보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구독하세요. 지금 코세척을 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근데 코세척 저는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하면은 엄청나게 개운할 것 같고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매일매일 되셨으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침마다 코세척을 하는데 코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코세척을 하시면 코 안쪽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용주 원장님과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저도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고 급성 축농증은 약, 만성 축농증은 단순히 수술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적절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닥의 송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